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좀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게 수조 논란이에요? 그렇죠. 수조인데 이제 대리석으로 이제 좀 네. 관저 안에 이제 풀밭인 거죠. 네, 그 지금 가운데.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경 측면에서도 좀 의아하지만 수영장이 이제 가로가 2m, 세로가 한 5m라고 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 크기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측하는 것은 반려견 많이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을 위한 수영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론적으로 처음으로 공개된 거다 보니까 네. 이제 수영장일까 여러 가지 이제 목적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게 이제 공간이지만 그 사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공간에 저렇게 개를 만약에 수영장을 했다고 하면 그제 또 설치에 대해서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그리고 저기서 만약에 향후에 대통령이 이제 옮겨졌잖아요. 그럼 저게 불필요한 용도일 텐데 저 부분은 해명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이 감사할 사항이다. 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관저 수도량 과다 사용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조그마한 조경용으로 꾸민 작은 수경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약간 해명은 앞으로 있어야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브리핑이 하나 있었는데요. 경호처 본부장 5명 모두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이제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사인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수처에서와 그리고 법원이 발급한 이제 구속영장 관련해서 계속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 공권력과 공권력이 부딪히는 상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부장 5명은 자격이 없는 것이고 또 더 이제 예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입틀막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뭐 대학생이 목소리 R&D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입을 틀어막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제 국정 운영을 잘하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했을 때도 입을 틀어막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그 이제 법의 수호의 입장에서 경호 업무를 잘못한 부분에서는 신상필벌하겠다는 단호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개가 됐는데요. 2주 만이었는데요. 새 정부 들어서 처음 있었는데 혹시 포토라인에 서서 한마디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서 행사했던 특검 실마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짓이 진짜 안 하셨습니까? 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한 뒤에 처음 카메라 앞에 서서 혹시 이거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묵묵부답이었고 넥타이 색깔이 좀 바뀐 게 눈에 띄입니다. 빨간색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핑크색 체크 무늬였었습니다. 넥타이를 뭐 고르다 보니까 뭐 붉은색 계열 중에서 좀 지난번과 다른 걸 아마 메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죄송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본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지금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더 본인의 형사재판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패배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외 행보 이제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좀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제가 제가 잠깐 수영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이제 수도세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 민주당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교를 보면 팩트는 이렇습니다. 한남동에서 나왔던 수도세는요 하루에 25톤에서 32톤이었고요. 청와대 관저에서 나왔던 이제 수도세는요 40톤에서 5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저에서 사용했었던 수도량은 오히려 청와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적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 이제 수영장이 개수영장 아니겠느냐 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조격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아이가 있었다 그러면 저렇게 잔디에 무슨 그네라든가 회전목마라든가 시소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었겠죠. 근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간이 물놀이장을 만든 게 아니겠는가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희화하듯이 지적하고 공약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그 특검법 얘기를 계속 한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특검법이 국무회의가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은
이게 발효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럼 네네. 특검 자체도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특검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거부권만 안 했다면 1년에 한 번씩 정도에서 차근차근 했었을 텐데 그걸 계속적으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동시에 세 개 특검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업자득인 것이고 내란 종식이 이번 조기 대선의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에 그렇게 이제 적폐청산, 뭐 정치 보복이 아니고 어떤 그 불법 계엄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명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치 보복은 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2022년에 대통령 후보로 낙선했을 때 계속적으로 그걸 수사 재개하고 무혐의 처분받는 걸 계속 살려내가지고 3년 동안 탈탈 털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300회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치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낙선한 김문수 후보에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다 했던 무혐의를 다시 소환해서 재수사한다든지 그리고 정강훈 어떤 그 목사와 함께 막 그 코로나 시기에 나가서 이제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벌금형이 아니고 구속형이 아닌가 해서 또 다시 수사하고 이런 것은 정치 보복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네. 일단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예상은 좀 했던 걸까요? 민주당에서 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왜 지금 대통령이 G7 나간다고 했는데 이제 재판 일정을 기일을 변경하지 않느냐, 지금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민주당 측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예상이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을 잡았고 이제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게 된 행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부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또는 어떤 사법 처리 가능성을 최대한 원천적으로 막아야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이제 지금 법원에서 또는 민주당의 어떤 그 외부의 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왜 사법부랑 소통을 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통에 통해서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통을 통해서 G7에 내가 참여하는 동안은 재판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 이런 것들이 아마 전달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가 되면서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말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아직 자세한 전문은 안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네. 연기라기보다는 정지죠, 중지. 없애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는 대통령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소추 면책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취지를 생각하게 되면 재판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G7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G7의 초청을 받았는데 재판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익에.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인의 관련해서 법은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 대통령의 5년의 임기를 잘 수행하고 나서 사인으로 돌아갈 때는 재판이 속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을 아는데 이게 계속 사법 리스크로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모든 어떤 국민의힘 상대 대선 유력 후보에게 어떤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주잖아요, 검찰에게. 그러면 재판을 계속 받아가면 이거 국익에 상당히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형사소송법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사법부가 나서서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5년 동안 정지,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정지한다, 중지한다 이렇게 좀 선언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게 헌법 68조 2항과 좀 상당히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어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고려가 생기게 되면 6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가 알아서 먼저 바람도 불기 전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건 굉장히 사법권의 어떤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한 거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헌법 11조입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등하지 않은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열흘 안에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저희는 지적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들어오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에 사실 좀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당내에서 좀 시끄러운 모습이긴 한데요. 이 내용이 뭔가요? 어제 말한 혁신안. 어떤 내용인가요? 혁신안 중에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단일화 과정 속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부당한 단일화에 대해서는 징계를 이제 위를 열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당론에 대해서는 그것도 무효화하는 조치를 하겠다라는 이제 등등의 입장을 냈고요. 또 네. 9월달에 전당대회를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계속 의총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좀 결론이 그렇죠. 예상이 된다. 지금 예, 그래서 이렇거든요. 그 개혁안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지금 단일화에서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조사 이 부분을 만약 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같이 해야지 균형이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당내 의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이제 6월 30일까지 임기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본인이 지금 약간 뉘앙스가 보면은 임기를 계속 이어서 연장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의총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기간 동안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역할을 할 일을 다 했다. 여기서 개혁이라든가 혁신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도부에 넘기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원내대표한테 넘기는 게 맞겠다는 이제 원내 의견의 다수가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행보도 사실 관심이에요. 좀 이례적으로 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전쟁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오늘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령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당 대표가 누가든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뭐 당 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네, 턱걸이 모습 보셨고요. 건재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윤 어게인 집회도 약간 스치듯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그 후보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선거운동 치열하게 해서 지는 쪽 패배한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는 헤어진 가족들 뭐 그런 충격이다 하는 정도로 네. 충격을 많이 받아서 사실 여당 입장에 된 사람으로서 좀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평가를 해드리면 좀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린 것 같아요. 국민들의 회초리를 제대로 못 받는다. 지금은 저는 그 당권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이제 그 관심이 없다 했었잖아요. 예전에도 후보 시절에도 후보 관심이 없다. 나는 단일화해서 국익,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 행동은 언행 불일치였거든요. 이번에도 당권 관심 없다고 했는데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대외적으로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대국민께 사죄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 반대 당론 철회가 아니고 일부 국민의 의원들께서 릴레이로 해서 국민께 사죄하고 더 나가겠다 기회 달라 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시간과 행동이 필요한 것이지 당권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를 불신하고 공격하는 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친윤계 사실 그 대결 그렇죠, 구도인데 네. 이제 친김계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좀 민주당이 벌써 기고만장하다 그리고 오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렸죠. 네, 아,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얻은 득표율은 이제 49%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이 51%입니다. 그리고 51% 목소리를 누가 대변해야 됩니까? 강한 국민의힘, 강한 야당이 대변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41%라는 그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에도 불구하고 41%라는 높은 득표를 얻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목소리,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